8천만의 프리덤 한반도 자유통일 프로젝트 제4편 준비된 통일만이 축복이 될 것이다. 네, 저는 프리덤 팩토리 대표이사 김정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3편의 대담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장성택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저러다가 뭐 저 북한에서 이제 반군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뭐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네. 지금 우리가 통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지 않다. 네. 이러면 잘 되어 있지 않다가 7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통일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한 60% 이상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고, 그것은 평시에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대북 통일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급변 사태 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장성택이 이제 실각을 하고, 그런데 만에 하나 장성택의 그 일파들이 어느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고, 그 와중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그렇게 해서 대규모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급변 사태 대비라는 어떤 그런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비상 계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어떤 내란 소요로 일어나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침공하려고 할 때 하는 게 작전계획 5029라고 있거든요. 그 작전계획 5029에 따르면은 그것이 이제 비상계획입니다. 거의 군사작전. 군사작전이죠. 그러니까 원래 급변 사태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군사작전,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이것이 비밀 문건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세한 수준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이제 작전계획 5029가 만들어진 지도 이제 꽤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일 정책이 완성이 된 게 노태우 정부에 이어서 김영삼 정부 때이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때 이미 그 작전계획 5029가 을개가 거의 다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그 군사작전 말고 예를 들어 제도적이라든가 외교적이라든가 그런 대응 같은 것도 들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헌법 정신에 따르면은 북한의 영토는 이제 대한민국 영토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정력을 북한 전역에 적용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행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급변 사태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한민국 행정력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반발을 하는 국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의 일부 세력이 중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개입을 요청한다. 이럴 경우에 중국은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무엇이 이제 중요하느냐 하면은,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와 그 다음에 국제협력으로 통일한다라는 라는 사실을 평시에 항상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 통일 외교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하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통일 외교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고, 과거에는 통일 외교가 상당 부분 이제 덜 되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통일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갖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협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군사작전 계획은 세워져 있고,
그 이상 어떤 것이 있을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군요. 한국 정부.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밀로 묶여 있는데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있죠. 그래서 네. 그 때문에 이제 중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언론에 나와서 이제 논란이 되고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춘환 대표님, 예. 아니 북한에서 이렇게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김정은 정권과 뭐 그 반대 세력들이 서로 충돌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남한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남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도.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내부가 상당히 지금 국변 사태로 가고 있는 네.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12년 12월 달에 네.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발사를 한 직후에 네. 그 유엔이 이제 신속하게 개입을 하면서 그때 중국이 이제 그 처음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예.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그 준수할 것을 중국에 이제 촉구를 하게 되는 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 엄청난 이제 파급을 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의 엘리트 그룹들은 네. 그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권을 따라가면 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라든지 네. 그 장래가 좀 보장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네. 네. 근데 그 희망의 전제 조건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해 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한 발을 뗐기 때문에 예. 이제는 북한의 그 엘리트 그룹들이 네. 긴장을 하는 거죠. 네. 아,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가장 그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갑자기 먹힐 경우에 예. 현재의 기득권 세력들은 구 동독처럼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그 기득권을 잡고 예. 생존을 하려면 네. 중국식의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되는데 예. 걸림돌이 누구냐? 지금 김정은 체제지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장성택 사건이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네. 이런 중국의 변화가 불러온 하나의 어떤 세력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장성택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기득권 세력이 살자면 네. 친중으로 가서 네. 그 중국의 지원 하에 새로운 지도부를 결성을 하고 경제를 이제 향상시킨 다음에 네. 대한민국과의 어떤 점진적인 통일 네. 그렇게 되면 이 기득권 세력의 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북한의 현재 나오고 있는 엘리트 그룹들의 생각인데 예. 이번에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족침으로 인해서 소위 아하. 친중 세력의 뿌리가 완전히 꺾인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득권 세력일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 숙청당하고. 이제는 이판사판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개혁 개방을 생각하는 중간 그룹도 물론 있겠지만 네. 지금 명백한 것은 김정은과 한 배를 탈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걸 지금 강요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과 한 배를 탈 사람들만 모이라 이게. 그럼 그쪽은 군사 정치를 하는 것이죠. 개혁 개방하고 관계 없고. 그러니까 개혁 개방도 일정 부분 시도는 하겠지만 네. 이게 뭐 중국식으로 완전한 개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그 북한의 어떤 그 사회주의 시스템을 그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네. 약간의 부분 개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엘리트 그룹들이 장성택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기득권보다 그 진짜 살아남자면 남쪽과 손잡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소위 그 개혁파 그쪽이 남쪽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친중 세력들은 몰락을 하는 단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세력이 나온다는 것은 네. 김씨 정권을 뭐 용인하면서 뭔가 변화가 아니라 네. 이걸 완전히 부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성택 그룹만 해도 네. 개혁 개방을 간다고 해도 예. 뭐 중국이 마오쩌둥을 계속 숭배하는 것처럼 네. 뭐 김수성 적당히 띄워놓고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씨 정권 입장에서 보면 장성택이 그래도 주도권을 쥐는 게 훨씬 더 이제 뭐 파괴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세력이 나온다는 것은 이 기존의 김씨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그 한국 정부가 어떻게 또 공작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말은 공작은 좀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것도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지연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장성택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 소위 뭐 북한 정부군과 만약 대치를 한다. 또 북한 정부군이 이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단계로 간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그 도움을 요청할 때 네. 우리 남몰라라 아하. 뭐 하게 되면 만약 이 사람들이 뭐 다 죽으면 뭐 할 수 없겠지만 살아남아서 혁명에 승리한다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리비아 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반군이 상당히 밀리다가 그 유럽 연합군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이 카타피 군대가 완전히 괴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리비아 반군에게는 이제 그 도와준 혁명 그 어떤 외국 군대 그 세력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네.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대한민국이 외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감정이 생길 것이고 이게 앞으로 남북한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미리 정해놓고 딱 공표를 해버려야 북한이 그래야 사실은 북한에서 그런 세계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북한의 민주화 세력들이 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확신이 서야 네. 뭔가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근데- 우리가 네. 우리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그러면 예. 그냥 계속 나간다. 그럼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 북한의 정부군하고 남한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하고도 비슷한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요. 네. 그 아마 이제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게 네. 일반 세력이거든요. 근데 군대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무자비하게 살육을 한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개입도 하면서 그 유엔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어떤 명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남쪽이. 예, 예. 그러니까 만약 이제 북한 그 국배 사태가 일어나면서 민주화 세력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어떤 그 대량 살상 네. 이런 징후가 보일 때에는 네. 그들이 요구할 때는 신속하게 개입할 수도 있다. 네. 우리는 북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인민은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갈라져 있다 뿐이지 우리 국민인 북한 인민들이 그 정권에 의해서 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한다. 이건 방치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건 네. 우리 헌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북한의 민주화 운동이 있으면 우리 남쪽의 국민들이 다 그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겠다. 그거는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까? 국제적으로 볼 때는 네.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고 우리도 가입국이긴 한데 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현재 북한 정권은 네. 반란 수계 집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란 수계 집단에 저항을 하는 세력, 네. 그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데 요는 이제 그 상황이 꽤 이제 복잡해질 수 있다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어떤 형태로, 어떤 성격으로 그것이 이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이까지 아마 다 플랜을 다 짜놔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민들이 남쪽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사전에 충분히 네.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통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네. 북한의 2,400만 주민들이 손을 잡고 미래를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네. 그럼 김씨 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건 당연히 같이 통일로 갈 수가 없는 세력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김씨 세력이 이제 지난 60년간의 우리 통치권 그것을 우리는 전부 다 회수하고 반납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항복한다. 그 대한민국 그 네. 헌법에 따르겠다. 법정에 네. 따르겠다 네. 하면은 그거는 받아들여서 뭐 사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가장 좋은 형태 같으면은 예. 사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헌법 정신에 따르면은 반란 수계 집단이기 때문에 예. 반란 수계 집단에 저항하는 세력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네. 그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그 상호 원조 조약이 이렇게 맺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약간 실효성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은 그 현재 그 북한 정권이 네. 통치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국에서 침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또 상당히 부당한 침공이다라고 할 때는 중국이 개입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 2,400만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민주화 세력이
현재 이 김정은 정권에게 대해서 저항을 한다 할 때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리 중국에게 통일 외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중국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 만약에 중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에는 우리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와 같이 네. 그 힘을 합쳐서 그것을 방어하겠다, 예. 퇴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지를 분명히 그러면 전쟁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정당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요구와 네.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네. 김씨 정권에서 반대를 하는데 중국이 들어와서 제압한다거나 네. 살육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유엔 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제법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혼란이 이제 잠잠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한의 경제 재건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될 텐데 예. 제일 무엇이 제일 필요할 것이고 북한의 인민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남쪽이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조금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과연 남쪽에서 그 북한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또 네. 혼란 사태가 왔을 때,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시스템이 북한 지역으로 확대되는 네. 그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과정을 고칠 때 만약 대한민국이 곧바로 개입을 하냐, 네. 이런 명분이 있을까? 또 네. 이제 북한 내부의 반발 세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개입을 할 때 어떤 그 유엔 차원의 개입.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이 들어가지만 이 개입은 유엔 차원의 개입을 통해서 네.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지는 것이고요. 예. 그럼 이제 동시에 치안 유지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치안 유지만 확보를 하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들, 네. 정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지금 아주 기본적인 교내약이라든지 네. 뭐 이런 기본적인 질병에 대한 약이 없어서 약품.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긴급 구호 형태죠. 예. 그리고 이제 영양실조 환자들, 긴급 네. 식량 지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을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긴급 지원을 해서 일단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단 살려놓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북한을 단계적으로 어떤 뭐 경제 성장을 통해서 네. 그 스스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네. 받도록 하는 그런 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도입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이제 깔아주고요. 도로라든가 그렇습니다.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이런 거는 들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네. 뭐 도로, 철도, 네. 뭐 항만, 네. 뭐 전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이제 깔려야 되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또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독일처럼 뭐 소득 정부가 완전히 동독을 네. 뭐 보장해주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서 살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과거의 독일 방식으로 뭐 동독 사람들을 다 끼워안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뭔가 하게 해서 네. 그들이 생존하게 하는 어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그래서 국회도 효과적이다. 스스로 만들고 말이죠. 스스로 제도도 만들고 뭐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안정시켜 놓고 대한민국 주도 통제를 약간 좀 하다가 네. 이제 뭐 경제력도 약간 성장이 되고 좀 우식화가 된 다음에 네. 선거를 통해서 네. 이제 국회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만들어서 네.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뭐 당장 선거를 한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하긴 좀 그런 면이 예, 있겠군요. 뭐 무슨 투표인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정한 정도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도 보면서, 근데 물론 대한민국이 좀 모범이 돼야 되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엉망이라서 예,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좀 예. 모범이 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떤 국회라든지 정치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이걸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점진적으로 경제 부흥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정치 어떤 그 변화를 네.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큰 무리 없이 북한을 네. 뭐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소장님,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북한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남쪽이 꽤 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도 네. 급변 사태의 경우와 네. 이제 평시의 경우가 좀 나눠져야 되죠. 네. 근데 급변 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급변 사태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은 첫째는 이제 치안을 이제 복구하고 행정력을 이제 복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제 긴급 식량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긴급 식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거 북한의 그 배급망이 있습니다. 네. 그 배급망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긴급 식량을 이제 지원에 들어가는데 대략 한 2개월 정도 긴급 기간을 상정하고 할 경우에 대략 한 90만 톤 정도면 여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만 톤 정도는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죠. 네. 그 남쪽에 지금 비축 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90만 톤을 준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90만 톤도 전량 쌀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잡곡을 섞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어떤 그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행정력을 이제 복구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방식은 먼저 이제 북한 지역에 스스로 자치정부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자치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도정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과도정부라는 것은 이제 독일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합할 때 기본적으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통일 외에는 다른 체제 통일의 그 외의 방식이 없거든. 그 외에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통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흡수통일입니다. 체제 흡수통일이고 다만 동서독식의 즉시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동서독식 즉시 통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급변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매우 위협한 상황. 그야말로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는 즉시 통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과도기를 거치는 것이죠. 그게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하게 되면은 길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10년에서 15년 정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마 북한 경제를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착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거하고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하게 이제 빨리 경제 재건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 통합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좋죠. 그러면 그 동안은 그 북한 인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어떤 그 과도 정부 국회가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국회가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할 때 그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이제 해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할 필요가 있죠. 일종의 일몰 조항 같은 거. 일몰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군사 외교적으로는 통일을 선포하는 거죠. 통일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통합은 남북한이 합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군사 외교는 통일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별도의 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치안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통일을 선포한 다음에는 군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황장엽 선생님의 경우에는 압록강, 두만강 국경 경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력과 그다음에 자치는 경찰력이 하는데 경찰력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만 정도, 그러니까 인구 2,400만에 한 10만 정도의 무력이라면 아마 스스로 치안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긴급하게 어떤 그런 중국이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전쟁한다 손 치더라도 한 이제 국경 경비대 정도가 우선 맞고 그 다음에는 유엔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군사 외교적으로는 통일을 하고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북한의 자치체제를 인정하고 그 후에 완전한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 대표님 어떤 생각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항상 이제 뭐 상황이라는 것은 급변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북한 정권 붕괴 초기 때 네.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개입을 해서 네.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 정부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단계적으로 어떤 그 분계선을 막아놓고 뭐 자유왕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한을 하겠지만 네. 일단은 대한민국 땅으로 아예 만들어 놓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대한민국 행정력이 이제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 뭐 도지사 임명을 하고 네. 어떤 그 뭐 군수까지 다 임명을 해서 네. 대한민국이 통치하는 이런 어떤 그 빠른 강 대표님은 이제 남쪽 정부가 임명을 하는 방식을 더 예, 선호하시는 그게 더 거예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장기간 동안 네. 북한 이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뭔가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게 되면 북한 내부에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 개혁개방에 성공을 해서 네. 북한 인민들이 뭔가 해준다고 네. 하게 되면 인민들이 그걸 찬성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내가 보는 물 건너 같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너무 점령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점령군 같게 생각하는 계층이 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하. 예, 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의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다수의 북한 인민들은 그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의 절대 다수의 민중들은 나한테 누가 밥을 맛있게 주냐 네. 이거거든요. 해방군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아니죠. 해방군보다 그렇죠. 네. 예, 해방군처럼 받을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김씨 정권, 이 포갑 정권으로부터 네. 우리를 해방시켜준.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군대나 대한민국 정부가 네. 뭐 북한 인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도 아니고 네. 더 자유롭게 인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네.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반발할 세력은 구기득권 세력이지 예. 기득권 없는 다수의 인민들은 네. 저는 환영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예. 그리고 빠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그 인입을 시키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네. 그들 수술하게 맡겨서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 이게 또 기득권 싸움이 돼가지고요. 아하. 더 통일이 안 될 수도, 지연될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성황 중장님 하신 말씀은 참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네. 좀 더 과격하게 북한을 좀 우리가 흡수를 해서 흡수를 해서 네. 대한민국 통치력으로 북한을 네. 관리하는 게 예.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 지금 남한에 계신 탈북자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오늘 주제가 급변 사태니까 네. 급변 사태가 발생했는데 네. 식량을 배급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간다 하더라도 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배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급변 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김씨 정권의 어떤 끈앞풀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네.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렇죠. 올라가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행정요원들이 이제 정부 요원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다 이제 손발이 너무 이제 이게 많지 않으니까 이때 자원봉사자들로 탈북자들이 가게 되면은 네. 이 탈북자 자기 고향에 배치되면요. 네. 다 압니다. 네. 그 저기 저 뒷마을에 그 뭐 개똥이 아저씨는 어떤 성향이었고 네. 또 뭐 앞마을에 네. 길동이 아저씨는 어떤 거 다 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이 도의 그 이제 식량 배급소가 있고 네. 군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민방까지 다 가는데 네. 그 과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일이 배급표에다 다 체크도 할 수도 있고 네. 이분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맡게 되면은 네. 그 급변 사태를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대표님은? 여기 지금 남한에 와 계신 탈북자들이 그렇게 하실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난다고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네. 그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적이 아마 이제 조명철 국회의원, 네. 예, 통일교육원 원장으로 한번 임명됐었고 네.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그런 훈련을 받아볼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훈련이 필요할 텐데 그게. 예, 근데 상대적으로 북한은 네. 대한민국에서 올라간 사람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 정부 요직에 다 배치시켜 놓고 어떤 그 남쪽을 공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북한에 의한 통일을 할 경우에 어디 가서 뭐 할지 다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로.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탈북자에 대해서 약간 좀 민생 차원에서 무슨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이 사람들을 키워서 어떻게 북한이 열릴 때 활용할 것인가. 예. 여기에 그게 전혀 굉장히 중요한 준비겠네요. 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탈북자들이 이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이제 그럼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예. 앞으로 이제 통일을 바라본 네. 그 미래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북 오도청 같은 이제 네. 그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북 오도청에 이제 그 많은 지사님들이 다 이제 7, 80대 어르신들이 이제 하고 그러시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실향민 1세대 되시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기 시작했고 이제 2세, 3세로 내려가는데 이분들은 태어난 곳이 남쪽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이게. 북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모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고향 뭐 향후에 같이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북 오도청이 북한이 붕괴될 때 곧바로 북한에 들어가서 행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일종의 임시정부처럼 지금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북 오도청의 주요 지사급들은 탈북자로 다 교체를 해서 네. 이분들이 행정훈련을 받게 해야죠. 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흘러가는지 예.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될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북한의 전문 인력들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양산을 하지 않으면 네. 진짜 큰 혼란이 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뭐 올라가가지고 막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북한을 아는 분들이 가서 뭔가 얘기하게 되면 또 통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 통일을 대비한 어떤 그 인력 어떤 그 확보라든지 이거 키우는데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북한의 급현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누군가 시작을 했을 때 그 민주화 운동을 우리 남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주는 것. 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자면 우리 국민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그 실질적인 행정과 치안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한에 와 계신 2만 명이라고 하는 이 탈북인들을 이분들에게 미리 그런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주고 또 자리를 주고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천만의 프리덤 한반도 자유통일 프로젝트 제4편, 오늘은 준비된 통일만이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손광주 소장님과 또 강철환 대표님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